다정했던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헤어짐을 통보했는데 과연 후폭풍이 올까? 매일매일 생각하시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상대방의 마음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죠. 지금은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란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정말 좋아해서 연애를 시작했듯 현재의 단호한 상대방의 마음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니까요. 또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난 전남친 전여친의 후폭풍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여러분을 절대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란스러우시다는 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버티셨나요? 지금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든 것만 같고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많이 막막하시죠? 이리저리 유튜브를 찾아봐도 일단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 대체 왜 연락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마지막에 단호했던 상대방의 모습이 계속 생각나서 지금 연락하지 않으면 진짜 기회조차 없을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을 해볼까?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카톡을 썼다가 지웠다가 반복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 우리가 많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별 상황에 대해서 아직 객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 객관화되지 못한 마음 자체가 사실 지금 연락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는 방증입니다.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상황에 대한 객관화가 되지 않고 재회를 위한 시도를 한다는 건 여행을 가고 싶은데 비행기 티켓을 놓고 왔다는 것과 같거든요. 객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응에 우리는 더 조급해지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칠지 모릅니다. 적어도 상황에 대한 객관화가 되고 나서부터 재회를 위한 어떤 시도를 하셔야 하세요. 그럼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현재 상대방에게 우리는 마치 대역 죄인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많은 내담자분들이 나만 잘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게 내 잘못인 것만 같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연인 간 헤어짐이 한 사람만의 전적인 잘못으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이번에 헤어짐의 원인 자체는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부터 쭉 지난 연애를 돌아보면 상대방 또한 분명히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객관화되지 못한 상황 때문에 모든 게 내 탓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모든 잘못을 스스로에게만 돌리는 걸까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로 상황에 대한 객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상대방과 다투고 나서 내가 사과를 하면 붙잡히던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안 잡히는 상대방의 모습에 우리에게는 멘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헤어짐으로 인한 충격과 상처 때문에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헤어짐의 원인이 모두 내 탓인 것만 같은 이 마음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체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상대방이 헤어짐을 말하는 걸까?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20년에서 30년이 넘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크고 작은 갈등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분명히 나도 노력을 했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나의 잘못한 부분들을 깨닫는 건 좋지만 상대방도 분명 잘못을 했는데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건강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모든 게 내 탓이라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지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상대방에게 무작정 지금 당장이라도 사과해야 할 것 같은 마음만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감정이 앞서서 내가 깨달은 부분, 앞으로 바뀌겠다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해버립니다. 제 방향으로 가려면 상대방도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객관화가 되어야 관계에 진전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모습에 상대방조차도 진짜 우리만 잘못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상황에 대한 객관화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더 대역죄인을 만들어버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게 되는 격인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상대방에게 상대적으로 우리의 가치와 매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와 만나기 시작한 연애 초반에 우리의 가치와 매력은 상대방에게 상대적으로 높았을 거예요. 그러다 상대방과 연애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변수들로 우리의 상대적인 가치와 매력이 왔다리 갔다리 높고 낮게 기복도 있었겠죠. 의도치 않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가치와 매력을 자연스럽게 계속 느끼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우리의 상대적인 매력과 가치는 상대방과 만나온 이래 가장 낮은 저점의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을 깨닫고 변화하겠다고 하는데도 상대방이 제의를 하지 않겠다는 건 상대방에게 우리의 상대적인 가치와 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너랑 연애하는 것보다 혼자인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는데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우리를 만났을 때 본인 인생에서 우리의 존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상대에게 나 좀 봐줘, 내 말 좀 들어줘 하는 모습은 우리가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상대방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전에 자신감 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저자세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은 이성적인 매력까지도 상실하게 되고 재해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상대방을 붙잡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휘둘리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마치 평가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상대방은 너무 불편합니다. 서로 감정 온도가 너무 다르다 보니 우리의 매력은 더 떨어지고 상대방은 진짜 마음이 변한 게 확실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서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우리의 모습에 기고만장해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연예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설득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려면 상황적으로 드라마틱한 큰 변화가 있거나 또는 시간을 기다리거나 우리에 대한 상실감, 상대적인 매력과 가치 상승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해야 될 건 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매력과 가치를 낮추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대방을 또 붙잡아 봐도 지금 상대방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를 예뻐해주고 우리를 볼 때 떨려서 눈도 못 마주치던 상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여지를 보이는 모습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상대방도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지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곧 제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서 상대방이 붙잡혔다면 아마 진작에 붙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회복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상대방과의 관계를 객관화하면서 상대방과 감정 온도를 맞춰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감정 온도가 너무 높다 못해서 끓고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우리가 그리워서 연락을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 온도가 펄펄 끓고 있으면 상대방이 우리를 그리워하던 마음은 쏙 들어가고 순식간에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만 줘도 자연스럽게 재해가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눈 앞에서 재해를 놓치고 결국 이별 1일차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객관화해야 상대방과 재해의 기회가 생길 때 더 이상 확대 해석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에 괜히 의미 부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도 잘못했지만 상대방도 잘못한 게 있고 상대방이 그리 멋있고 좋은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객관화가 될 수 있도록 일단은 나 스스로의 마음을 만져줘야 합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건 좋지만 무조건적인 자책은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고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거예요. 자존감이 상승해야 매력이 뿜뿜하고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의 매력으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상대방의 마음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란 거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정말 좋아해서 연애를 시작했듯 현재의 단호한 상대방의 마음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니까요. 또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난 전친의 후폭풍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여러분을 절대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란스러우시다는 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